자, 제 1장입니다. 둘째 시간. 입지 선택이 그래도 앞쪽 1장보다는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입지, 우리가 페이지 133, 우리가 133페이지가 아니죠. 자, 교재 140페이지죠. 140페이지. 자, 그래서 입지 선정의 의의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입지라는 것은 뭐, 그 위치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주택, 점포,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은 입주자가 추구하는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입지가 정적이면 입지 선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동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가 추구하는 조건을 토지를 발견하는 거는 뭐 어디에다 입지하는 게 낫지? 부지를 선정하는 게 입지론이고, 자, 용도가 정해졌는데 가장 어떤 용도로 정하지? 그게 바로 적지론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한테 그냥 바뀌고요. 그냥 아예 시험 문제 나온 대로 갈게요. 오른쪽 상업지의 입지에서 뭐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물리적인 지리적 조건을 뭐 바꿔서 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죠? 이제 물리적은 가로의 구조, 가로의 길이, 전면 넓이, 바깥 길이, 집안의 고조, 지리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이제 박스가 있으니까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한번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페이지 우리가 142페이지입니다. 여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점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개 쳐놓는 건 거의 여기서 시험 문제 돼요. 우리가 고객의 구매 관습에 따른 상품과 상점에 대한 분류잖아요. 자, 편의품입니다. 편의점. 편의품은 꼭 필요하죠. 체기품이라고 합니다. 체기품. 그래서 편의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집 근처 가까워야 돼요. 집 근처의 매장에서 쉽게 구매하는 상품으로 생활 필수품이죠. 대부분 저차.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 저차 중심지. 크리스탈러존에서도 배우지만 저차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죠? 저차 중심이고, 입지 고객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위치하고 있는 데로가 한 10분에서 20분으로. 자, 선매품입니다. 이게 고르선자죠. 그죠? 비교한 후.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나오면 무조건 선매입니다. 그래서 비교 후 구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편의품에 비해 가격 수준이나 이율은 좀 높아요. 그죠? 그래서 구매 수는 좀 적겠죠. 고객 취미 등이 잘 반영되므로 표준화되기 어렵다. 자, 가구 같은 것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구입을 하는데 집집마다 가구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부인용, 우선인지 보정용. 집심이나 집재성. 그죠? 집심이나 집재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심이나 집재성.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거는 도심에 모여있는 집집성이나 집재성. 자, 편의품점은 산재성이 좋죠. 산재성. 점포가. 편의품점은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교적 원거리의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수단과 접근성이 중요시하고, 얘가 저차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중차와 고차 중심지에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전무품입니다. 명품이죠. 그러니까 선매품과 전무품을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 구매를 위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죠.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높고 당연히 고가니까, 명품이니까 광고가 많이 이루어진 유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기호나 숫자의 명칭을 붙여 다른 물건과의 차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말하는 유표품은 공업 제품이나 표시가 있는 상품, 유표품입니다. 반면 생산자가 판매자가 팔기 좋도록 명칭을 붙이는 걸 이제 명칭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고차 중심지죠. 고차 중심지다.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균배라는 것을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간균배의 원리가 이 페터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공간 분배의 원리는,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X1과 X2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도심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포를 갑하고 을돌이가 여기다 입점을 했습니다. 자, 공간은 상권이고요. 상권을 준비한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상품이죠. 경쟁 상품. 항상 동종업종입니다. 동종업종, 동일업종.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도 같고 매장도 같고 다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는 교통비가 들어간다면 안 간다는 거예요. 교통비 탄력성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열받아 갖고 일로 옮겨요. 그럼 갑돌이한테 가면 을돌이한테 안 가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도심에 모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갑과 을이 도심에 모였으니까 뭐가 발생되냐면 집심성 점포가 발생이 돼요. 집은 모인다, 도심에 모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정과 병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산재나 산재성이나 그 다음에 이 분산이라고 하죠.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패턴은 이론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상호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래서 한 점포가 입지한 후 다른 점포가 입지하는 것의 경우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교통비 탄력성을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교통비 탄력성을 갖고 따졌을 때 만약에 도심에 입지를 한다는 자체는 도심에 있는 이 점포의 주인들은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멀어도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편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자, 우리가 시장이 좁습니다. 자, 도심에 피자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이 좁고, 좁고다 동그라미. 그러면 외곽 애들이 교통비가 조금만 상승을 하더라도 못 줄여요. 그러면 이 교통비 탄력성에 대해서 반응이 적은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교통비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습니다. 탄력성이 작은 경우, 작은 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당연히 집심, 도심에 점포를 입장하겠죠. 집심. 근데 자, 시장이 넓어요. 이제 피자 가게가 도심에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많죠. 너무 많이 생겼죠. 외국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재돼 있죠. 이제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면 시장이 좁고가 아니라 넓고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넓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외곽에 있어도 피자 먹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자 먹으러 이제 가기 때문에 아까 얘는 이쪽까지 가지 않죠. 왜냐면 교통비가 나가니까. 교통비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확 줄여버리죠. 탄력적이라는 거죠. 앞에 집으로 가요. 그러면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오히려 큰 경우는 분산 입지합니다. 분산.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얌입니다. 따라보세요.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시이고 시장이 넓고 크면 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고 작으면 집심, 넓고 크면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좁고에 지읒 들어가잖아요. 자, 큰 애 지읒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애 지읒 들어가고 분산이 아니라 집심에 지읒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으면 수월하게 이제 외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고객의 구매 관심에 따른 상품과 상점의 분류가 편의, 선매, 전문품이 있었고, 공간 분배 원리에 따른 상점의 분류가, 자, 공간 분배 원리를 받고
니은의 상점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가 얘도 잘 나오죠. 상점의 분류.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별표를 3개 쳐놨죠. 전체 다. 집심입니다. 집심성 점포라는 것은 집은 중심이에요. 중심. 도심의 모일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지 12대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자, 고급이 들어가면 다 집심입니다. 대형이나 고급 음식점, 보석가게, 기속적이죠. 그 다음에 고급 의료, 대형 서점, 영화관. 자, 집재라는 것은 집은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 근데 아까 도시에 모이지만 재라는 것은 같은 업종끼리 모여요. 같은 업종끼리 모여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이 서로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 자, 가구점. 여기 어느 지역이나 뭐 유명 가구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중고 서점이라든지 전자제품, 우리가 전자상가 같은데, 기계점, 관공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와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산재가 잘 나옵니다. 왜냐면 다 모이는데 얘만 흩어져요. 산재성은 이 산자가 흩어져야 산자입니다. 동일 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흩어진다. 유리한 점포. 서로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잡화점, 이발소, 세탁소, 대중목욕탕, 소매점포, 어물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잡화점 같은 경우는 여러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흩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재밌게 갈게요. 세탁소라는 자체가 좀 이 기출 문제에 나왔었고, 또 우리가 이 자격증 문제에서도 이 세탁소라는 게 참 잘 떠요. 잡화점이나. 그럼 얘네들은 모여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무기가 있어. 재밌게. 세탁소는 다리미 하다가 다리미 갖고 나오죠. 지진다고.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머리 갖고 나오고. 대중목욕탕은 여러분들이 특히 저도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수공을 어느 목욕탕은 하나 준다, 2개 준다 막 싸우죠. 같이 모여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매점포도 마찬가지죠. 산재되어 있고요. 자, 어물점과 어구점은 틀려요. 어물점은 왜 회센터 같은 데 가면 이 도심에도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회센터가. 거기에 회를 이렇게 쓰는 이 칼이거든요. 회 뜨는 칼. 이게 어물점이에요. 그러면 얘도 무기가 있겠네. 근데 국부적 집중성은 어구점입니다. 어구점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산재성만 흩어지고 이제 국부적 집중성도 모입니다. 국부적 집중성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자체는 국지적이라는 말을 써요. 지역으로 국한된 거죠.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동일 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구점은 농촌에 있어야 되고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점, 석재점, 비료점, 종묘점, 어구점 등은 국부적 집중성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모여 있는데 얘만 흩어지거든요. 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모이긴 모이는데 도심에 모이면 집심, 같은 업종끼리 모이면 집재,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그 지역의 동업종끼리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다. 이거는 국부적 집중성. 다 모이는데 흩어지는 거 하나는 산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지 파트는 지금 제가 한 파트가 입지 선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론 앞쪽에서도 우리가 다른 과목을 배웠을 때 편의품, 선매품, 전무품은 계속 나왔었죠. 거의 계속 나오는 이 취재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입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페이지 144페이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수요의 추정이 중요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험 문제입니다. 수요 추정.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너무도 중요한 제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PI라는 게 있죠. BPI. 그래서 구매력 지수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14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매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PI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바이닝 사는 거죠. 파워 인덱스 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BPI는 소매점포 입지를 분석할 때 해당 지역 시장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이제 구매력은 그 지역 시장의 거주자들이 상품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규 점포의 수요 예측과 기존 점포의 실적 평가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 이제 그 구매력 지수의 측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뭐 BPI는 뭐 0.5x, 0.3y, 0.2z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결론이라는 구매력 지수의 응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응용.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문제죠. 146. 자, 그래서 이 BPI가 높을수록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신규 점포를 내기에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BPI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특정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인구 소매 매출액, 가처분 소득을 또 나와서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지역 인구의 비율 대신에 점포 목표 집단의 인구 비율, 그리고 지역의 소매 매출액 비율 대신 유사 점포의 소매 매출액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제품의 판매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PI를 활용해서 품질 지수, QI를 또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판매 활동 지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판매 활동 지수. 자, 우리가 SAI라고 하죠. SAI.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한 그 특정 지역 내의 1인당 소매 매출액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SAI란 저 어때요? 총 소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의 비율입니다. 그 지역의 비율 퍼센트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총인구에서 어떻습니까? 차지하는 그 지역 인구의 비율이죠. 퍼센트. 자, 그러면 결론이 이제 중요한 거죠. 밑에 결론. 자, 그러면 얘가 높을수록 지역의 구매력은 크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러나 높은 이 SAI는 비거주자,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와서 구매하는 것은 구매력이나 특정 기업체의 대량 구매, 거주자의 대량 구매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매 매출액이라는 자체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인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작고 매출액만 클수록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기업체의 대량 구매 착시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소매 포화 지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IRS랑 그 다음에 잠재 MEP가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측정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측정.
여기 이제 굉장히 제가 맨날 강조하는 1번 IRS가 중요한 거죠.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별표를 3개 쳐놓으셔야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잠재수예요, 잠재. 잠재수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잠재죠, 현재. 현재고, 그 다음에 특정, 어떻습니까? 우리가 업태의 그 총 매장 면적이에요, 매장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이 클수록, 어때요? A 플러스 B, C가 계속적으로 점포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점포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수요라는 것은, 현재수요예요. 그래서, 미래수요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수요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부족하지만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는 그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 요게 이제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얘는 얘에 비례하고 포화지수는 이게 얘가 높으면 낮아지잖아요. 반비례하겠죠, 그죠? 반비례한다. 그래서 점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뭐 A 점포가 이제 만약에 10제곱미터다. 얘가 똑같이 10제곱미터다. 10제곱미터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다른 점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매 포화 지수라고 하죠. 소매 포화 지수. 그래서 이 고객들의 수요를 보고 면적은 이제 개별 점포예요. 개별 점포의 매장.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한 개의 점포 면적이죠. 그래서 뭐 10제곱미터가 이제 다른 점포 면적이 이런 거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소매 포화 지수는 특정 지역 시장이 잠재수예요, 박스. 현재가 중요한 거죠. 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이 IRS는 한 시장 지역의 내 특정 소매업태 또는 우리가 직접 소매시설의 단위 매장 면적당 잠재수요를 표시한 것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도 해요. 우리가 지역 시장의 총 가구수입니다. 가구수 우리가 곱하기 가구당 특정 업태에 대한 지출에 에다가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가구가 있다. 그래서 햄버거가 우리가 지출액이 10,000원을 지출한다. 햄버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제곱미터가 10,000제곱미터다. 이걸 지우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약분하면. 그래서 이 IRS는 지역시장의 수요는 물론 공급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소매 점포화 지수의 활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수가 값이 클수록 수요 공급에 비해 크다는 것은 이 수요에 비해 점포가 적어서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면적이 작다는 거죠, 반대로. 즉 현재 가소점포의 상태이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고객을 흡입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 지역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그러나, 즉, IRS가 크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잠재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평가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IRS는 경쟁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되고,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미래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또 받고 있어요. 또한, 이 거주자들의 지역시장 밖에서의 쇼핑 정도, 그 지역만 알지 밖에서 햄버거 사 먹는 거를 모른다는 얘기죠. 안쪽만 안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그래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IRS는 점포가 비슷한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으로 적용이 용이하나 스포츠용품, 가구용품 등 전문화된 점포에는 또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에서 또 적용이 용이하나 좀 어렵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오른쪽, 자, 밑에 이제 가시면, 148페이지에, 자, 어때요?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이죠. 자, 이거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시기만 합니다. 3개. 얘와 얘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죠. 잠재력 지수. 자, 우리가 줄여서 MEP라고 하죠. 자,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가 현재라고 한다면 얘는 미래로 봐야 돼요. 미래. 그래서 얘는 이 식은 밑에가 해당 상품의 예상 수요죠. 예상 수요. 그다음 밑에가 총 매장 면적입니다. 매장 면적. 그래서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IRS가 현재가 좋다면 이 EP는 미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보시면은 IRS가 낮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가 안 좋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도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미래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예상 수요까지 포함해서 시장 공급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IRS뿐만 아니라 시장 확장 잠재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측정은 어때요? 밑에 두 번째 미래의 시장 확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이다. 우리가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포셔널이라는 건 잠재력이죠. 그럼 디귿번에 보시면은 오른쪽 활용이 이제 중요하죠. 항상 활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거 둘 다 활용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활용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 얘는 AP는 지역시장 매력도의 평가에서 IRS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표로서, 자,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이 지역시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쇼핑 지출액을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쇼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IRS의 IRS와 그 다음에 우리가 MEP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비교가. 그래서 그 밑에 그 활용의 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합.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1면, 2면, 3면, 4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어때요? 그 내용의 2강을 지금 봤죠. 자, 2강을 봐서 우리가 앞쪽에 1강 소매입지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매입지가 1강이었고, 그 다음에 2강은 140페이지 입지 선택서부터 봤죠. 2강서부터 봤고, 자, 지금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상점의 분류, 고객의 구매 관습에 따른 상품과 상점의 분류, 그 다음에 고객 공간 분배에 관한 상점에 대한 분류,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측정이에요. 그래서
BPI와 그 다음에 SAI, 수요공급의 측정이 IRS와 지금 봤던 우리가 BEP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2강입니다. 그래서 3강은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의 활용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